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화면 봐주세요. 네. 대부분 잘 하고 계신 걸 확인을 했는데, 이제 디테일하게 제가 어떤 식으로 완성해 가시는지 과정을 다 보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잘 하셨을 수도 있고, 뭐든 좋습니다. 자, 일단은 정답 예시를 하나 열어놨고요. 이 예시를 하나 보고서 저는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판단하고, 그리고 작업 들어갈 거예요. 자, 보면 일단 화면의 가운데에 메뉴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색깔이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백 같은 것도 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파악을 좀 하고, 그리고 지금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사이, 이 홈이라는 메뉴와 튜토리얼스라고 하는 이 메뉴 사이에 이만큼의 여백이 있습니다. 이만큼 여백이 존재하는 상태예요. 다만 이제 바깥에 색상이 입혀져 있는 상태로 호버가 되고 있으니까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그렇게 티가 나지 않지만 이렇게 빠르게 좀 왔다 갔다 해보면 보입니다. 이게 이런 상태고, 마우스 올라갔을 때 바뀌는 거 보니까 A 태그 사용한 것 같고요. 이런 정보들을 좀 얻고 이제 바로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 여기 있는 텍스트는 사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텍스트는 그냥 좀 편하게 하도록 하고, 자, 일단 태그를 4개 만들어야겠죠. 지금 현재 얘네들을 봤을 때 A 태그, 마우스 올렸을 때 마우스 바뀌는 것까지 하면 A 태그, 실제로 클릭했을 때 여기 샵으로 바뀌는 것까지 보면은 진짜 A 태그가 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일단 얘네 글자를 감싸고 있는 게 A 태그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A 태그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얘를 공통으로 샵을 넣어주고, 여기에는 뭐 아이템, 달러 이런 거 넣어줄게요. 그리고 4개. 자, A 태그 4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봤을 때 일단 얘네들을 감쌀 수 있는 무언가가 하나 필요한 것 같고요. 왜냐면은 A 태그를 가지고 지금 했다고 했을 때 이만큼의 영역이 있는데 이것보다 큰 영역으로 지금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감쌀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아이고. 자, 만들었습니다. 이러고 나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섹션에 배경색 먼저 한번 입혀보죠. 자, 이렇게. 그러면 지금 당장 이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섹션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제가 배경색을 입혔기 때문에 이 바깥을 감싸고 있는 친구한테 입혀서 얘가 너비 최대화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 친구가 제대로 동작을 하려면, 이것처럼 되려면 블럭 요소만 안 되겠죠. 왜냐면 너비 최대화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여기다가 너비 같은 걸 줘서 어거지로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야 있겠죠. 근데 애초에 문제가 너비 높이 사용 금지라고 했어요.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맞추는 건 그렇게 효율이 좋지 못해요. 왜냐면은 이 글자가 커졌을 때 강제로 얘보다 커진다면 삐져나갈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너비는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요. 얘를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서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만큼만 커져라 라고 하고 부족한 여백만 좀 주면 되겠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사이즈를 줄여놨고 여기서 여백을 주기 위해 패딩, 상하 여백은 필요가 없고요. 좌우 여백만 좀 필요하니까 줄게요. 그럼 좀 늘어났죠? 좀 더 줄까요? 한 20? 이 정도 넉넉하게 주죠. 그리고 나서 보더 레디우스 약간 둥글게 깎여 있는 거 이것까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한 10픽셀? 지금 당장은 10픽셀이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어차피 글자 크기가 커지면서 이 섹션 자체가 영역이 커진다면 크게 큰 수치는 아니라서 그냥 이대로 놓고 진행을 좀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 태그의 크기를 좀 키워야 돼요. 일단 폰트 사이즈를 좀 건드려 볼까요?
좀 키워주고요. 그 다음에 노멀라이징도 해야 돼요. 그거 먼저 깔고 가는 게 맞는데 일단은 그냥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진짜 초심자의 입장으로 그냥 이걸 보면서 이걸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그걸 여기다 적용시키는 방식, 이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지금. 근데 그거는 이 메뉴에 대한 구조를 이해했을 때에 대한 얘기고, 우리가 이 구조에 대해서 처음 배운다라고 느낀다면 일단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접근을 하는 거니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최대한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이제 변경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구조를 익혀 나가는 거고,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멀라이즈도 말이 나온 김에 그냥 하고 가죠. 바디도 끄고 A도 꺼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일단 여기도 여백을 좀 띄워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섹션한테 마진 탑 한 20픽셀 좀 떨어질 거고, 그리고 아직 여기 지금 글자 크기만 키워놓은 상태인데 사실 얘 정렬도 해야 되죠. 가운데 정렬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지금 당장 태그를 추가하지 않고 가운데 정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기는. 뭐가 있어요? 아니죠. A 태그한테 센터를 주는 건 의미가 없죠. 왜냐면 A 태그는 영역이 이미 꽉 차 있을 거니까. A 태그한테 주는 건 의미가 없고, 섹션 자체, 이 회색깔 영역 자체를 이쪽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섹션의 부모한테 네가 가진 글자 정렬해 라고 해야 돼요. 섹션은 지금 인라인 블럭이니까 글자가 맞기도 하고요. 바디한테 주면 되는데 우리가 웬만하면 바디를 건들지 않기로 했으니까 하나를 더 감싸주죠.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네비한테 텍스얼라인 센터를 주겠습니다. 잘 가죠? 그리고 이제 구조가 좀 생겼으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줘 보도록 할게요. 이 섹션은 네비의 자식으로 있는 섹션이고, A는 네비의 자식으로 있는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A고, 우리가 코드나 그 선택지를 항상 디테일하게 찝어주는 게 좋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 상태. 그럼 이제 뭐 하면 좋을까요? 일단 글자 크기는 좀 키웠고 영역 자체가 좀 커지면 좋겠죠. 얘네들의 사이즈가 글자는 이만큼인데 이만큼의 공간이 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글자까지 안 가도 여기까지만 올려도 얘가 인식이 된다라는 건 A 태그 자체가 이렇게 크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A 태그의 사이즈를 좀 키워줄 건데 너비 높이 쓰지 말라 그랬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너비 높이를 제외하고 사이즈 키울 수 있는 방법, 패딩이 있겠죠. 패딩을 넣을 겁니다. 근데 한 15픽셀 넣을까요? 자, 뭔가 좌우로는 늘어났는데 안 되고 있죠. 왜 안 되지? 하고 보더를 씌웁니다. 영역을 봐요. 맞다. A 태그는 인라인이라 너비 높이 마진 패딩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지.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바꿔주면 돼요. 뭘로? 자, 여기서는 이제 선택지가 두 개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플레이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인라인 계열로 인라인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인라인 블럭이 있고요. 그 다음 그냥 블럭이 있고 논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빼고 지금 인라인이었던 거에서 바꿀 거니까 두 개 남았죠. 자, 여기서 인라인 블럭과 블럭이 있는데 누구를 쓰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걸 고민할 때는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 A 태그 얘가 인라인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패딩이라고 하는 속성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니면 인라인의 성질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서 패딩이라는 속성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두 가지만 고민하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인라인의 성질을 유지해야 된다라 그러면 얘를 하는 게 맞고요. 아니면 블럭으로 바꿔도 되겠죠. 지금 상태 어때요? 자,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일단 잘 됐습니다. 블럭으로 바꾼다면 얘는 어떻게 돼요? 줄이 바뀌겠죠. 블럭 요소는 한 줄을 혼자 써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단 지금으로는 인라인 블럭으로 갑니다.
보더를 다시 빼고 얼추 다 됐네요. 이제 호버만 하면 되겠죠? 일단 호버도 우리가 A 태그한테 지금 마우스 올린다라고 한 거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얼추 비슷하죠? 문제 있나요? 사이즈만 좀 다른 것 같고 거의 비슷해요. 자, 완전 처음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왔다? 되게 잘하신 거예요. 엄청 잘하신 건데 이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모양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인 이제 코드의 구성으로 봤을 때 이렇게 완료를 해버리면 우리가 뭔가 추가 작업을 진행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게 잘했다 라는 거고 진짜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처음에 이제 A 태그가 쓰였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서 A 태그로 4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A 태그는 아까 전 구조를 봤을 때 섹션의 자식으로 A가 독단적으로 존재하고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인라인 요소를 다룰 때 보통 있는 일인데 인라인 요소는요 독단적인 뭐랄까 그러니까 인라인 요소들끼리 이렇게 형제 관계를 꾸리면 좋지 못해요.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하기에 용이하지 못합니다. 지금이야 워낙 간단한 구조를 쌓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가 A 태그끼리 그냥 형제 관계로 남아 있어도 우리가 이걸 다루는데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A 태그는 이렇게 다루면 안 돼요. 얘는 이런 걸로 한번 감싸줘야 돼요. 인라인 요소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스판 같은 태그를 사용을 할 때도 이제 스판 태그는 뭐 따로 말씀드린 적은 없었지만 너무 간단한 건데 인라인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인 div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냥 영역인데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일 뿐이에요. 그게 스판이거든요. 근데 스판도 이렇게 안 써요.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얘네들도 쓸 거면 div가 됐든 내비가 됐든 섹션이 됐든 뭐가 됐든 한번 감싸는 게 일반적이에요. 보통 인라인 요소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템들을 div로 감쌀 건데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이랬더니 이제 문제가 좀 생겼죠. 아까는 알아서 한 줄로 잘 나오고 있던 게 줄바꿈을 하고 있는 형태가 돼버렸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맞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이제 이 배워나가는 이 메뉴 구조는 기본 꼴이 얘가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내비가 쓰여, 섹션이 쓰여, div가 쓰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태그의 구조가 이 A를 제외하고 나머지 얘나 이런 애들은 바뀌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블럭 요소로 그냥 써주면 되기만 써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이 구조가 기본 꼴이라는 거. 그래서 얘네들한테도 내용을 하나씩 넣을 겁니다. 뭐냐면 자, 얘는 메뉴 박스라고 하는 친구고요. 얘는 메뉴예요. 그리고 얘는 밑에는 쭉 공통이니까 여기 위에만 쓸게요. 얘는 메뉴 아이템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메뉴 아이템 텍스트가 될 거예요. 자, 이게 메뉴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입니다. 태그가 바뀌는 건 상관이 없다. 하지만 메뉴 박스에 그 안에 메뉴가 들어있는 거고 그 메뉴 안에 내가 원하는 메뉴 아이템들을 존재시키는 거고 그 메뉴 아이템 안에는 메뉴 아이템 텍스트가 들어간다. 이 개념이 바뀌지 않아요. 메뉴를 만들 때. 거의 일반적으로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크게 결이 달라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조를 가지고서 좀 진행을 할 건데 자,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저 구조는 우리가 앞으로 반복 숙달을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금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던 이 1차 메뉴 만들기라고 하는 이것도 과정을 보태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1차 메뉴 완성되는데 2분 이상 걸릴 필요가 없는 애예요. 타이핑하는 시간이죠, 그냥. 5분까지 걸릴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생각을 거칠 필요도 없는 애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1차 메뉴에 2차 메뉴 나오고 거기서 3차 메뉴가 나올 거예요. 1차 메뉴 만드는데 5분, 10분 넘게 걸린다. 그럼 2차 메뉴 만드는 데는 더 걸릴 거고 3차 메뉴 만드는 데는 더 걸릴 거예요. 근데 우리 최종 목적은 3차 메뉴까지 진행하는데 10분이에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반복 구조고 그냥 너무 쉬운 친구들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애들이고. 그래서 이게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완성할 때까지 반복 숙달을 통해 연습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아까 보셨던 3차 메뉴를 10분 완성하는 게 지금 이 프론트 과정의 1차 목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목표는 이제 이 1차 메뉴, 3차 메뉴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 플렉스라고 하는 친구. 그 친구가 이제 2차 목표가 되는 거고. 어쨌든 노멀라이징 진행했고요. 이제 진짜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구조를 이렇게 쌓아놨다라고 하고 그리고 사실 이 구조는 하나 보여드리죠. 내비에 자식으로 있는 섹션이 하나 있는데 얘 자식으로 div가 4명 있는 거고요. 얘 자식으로 a가 각각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href 샵 공통으로 넣을 거고요. 내용은 아이템 달러 넣을 거예요. 그리고 만들면 아까 그거 그대로 나와요. 젠코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물론 얘랑 똑같이 만들 거면 이 텍스트 때문에 내용 부분은 못 채워요. 여기는. 근데 이거 말고는 다 채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구조가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이 3차 메뉴까지 만드는 거 젠코딩으로 찍어낼 겁니다. 그래서 뚝딱 가능해요. 심지어 그 젠코딩 다 칠 필요도 없어요. 쓰고 우리가 중간에 이어주는 부분만 잘 연결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면 돼요. 그래서 뚝딱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얘는 아까 걸로 돌려놓을게요. 이거 써있는 게 없으니까. 자, 하나씩 좀 볼 겁니다. 근데 이제는 제대로 가르쳐 드리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사항 혹은 알면 좋은 거 이런 것들도 하나 짚어 드릴 건데 지금 우리는 이 태그를 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가장 바깥에 있는 영역부터 안쪽 영역으로 파고들면서 스타일을 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장 바깥의 영역이면 랩이죠.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섹션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그 안에 div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그 안에 a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물론 이 순서가 100% 지켜줘야만 해.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이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인 라인은 이렇게 구조를 잡고 가야 여러분들이 이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는데 무리가 없어요. 왜냐면 작은 거부터 신경 쓰면요. 큰 거 만들다가 여기에 변형돼요. 근데 큰 거부터 만들면서 작은 걸로 가면 그냥 골격 다져놓고 안쪽을 완성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높은 확률로.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지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내비가 가장 먼저니까 내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정렬해야겠죠? 텍스트 온라인 센터. 지금 섹션 아직 글자 아닌데 왜 가요? 텍스트 온라인 이네릿 예스니까 물려받는 거죠. 자, 그 다음 섹션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일단 배경색을 좀 씌워야겠네요. 자, 씌웠습니다. 그랬더니 얘는 최대하네? 그럼 다 아까처럼 다시 최소화 시켜야겠다. 디스플레이 일란 블럭. 양쪽으로 여백이 좀 필요하네? 패딩. 상하 필요 없으니까 0에 20. 됐다. 그럼 이제 둥글게 깎아야지. 보더 레디우스. 자, 그 다음 섹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가 보는 겁니다. 다시 오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그리고 제가 자꾸 까먹고 있는데 이건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div 이 친구 가지고 해봅시다. 일단 div 때문에 다 아이템들이 한 줄을 혼자 쓰고 있어요. 그럼 얘가 한 줄을 혼자 쓰지 못하게 해야겠네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올라갔죠? 자, 이렇게 올려놓고 났더니 갑자기 눈에 들어와요. 저는 마진탑을 좀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div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거. 일단 A로 가기 전 상황이니까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생각해보면 얘를 좀 키우면 어떨까? 사이즈를. 어차피 크니까. 그죠? 생각할 수 있겠죠? 패딩을 줍니다. 얘도 이제 너비 안 쓰는 상황에서 패딩을 부여하면은 얘가 안쪽 여백 때문에 커질 거니까. 커졌다. 자, 그리고 얘 가지고 또 할 거 있나요? 딱히 이제 남은 거라곤 호버밖에 없잖아요. 사실 디자인적으로는. 얘한테 자, 좋습니다. 끝났나요? 자, 얘는 어때요? 여기까지 올라가야 바뀌죠. 그리고 얘가 차있지 않아요. 이 이유는 A가 지금 갖고 있는 영역을 좀 볼게요. 도터를 씌웁시다. 지금 A는 이래요. div도 한번 볼까요? div는 이래요. 아, div를 키웠더니 A는 안 커지고 div만 커져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럼 이 A가 div처럼 커져야 되겠구나.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A를 여기서 어떻게 키울 거예요? 패딩? 오케이, 패딩. 자, div만큼 커져야 되니까 얘도 한 20픽셀 줘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일단 커지긴 했죠? 커졌어요. 근데 지금 제대로 커진 상태가 아닐 거예요.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상태일 겁니다. 왜? A의 디스플레이 인라인이니까. 그러면 얘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라인 블럭 혹은 블럭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 인라인 성질 유지해야 돼요. 아까는 인라인 성질을 유지해야만 했어요. 왜? 성질 유지 안 하면 줄바꿈 해버릴 거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부모처럼 되면 좋겠는데 일단 안 돼요. 마찬가지로 안 돼요. 그럼 지금 뭔가 꼬였는데 잘못됐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잘못된 건 이겁니다. 얘 패딩은 안쪽 여백이에요. 그리고 A가 가지고 있는 이 패딩은 A의 크기가 됐죠. 그럼 여기서부터 20픽셀 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A가 DIV만큼 커지지 못해요. A 패딩이 커지면 DIV는 더 커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 A랑 DIV가 영역이 실제로 일치하게 A가 DIV만큼 커지려면 얘를 줄 게 아니라 A한테만 주면 되겠네. 왜? 자식이 커지면 부모도 그만큼 커질 거니까. 최소한 그걸 감수할 만큼은 커져야 되니까. 아, 그럼 DIV한테 패딩을 주는 게 아니었겠구나 라고 알면 돼요. 해나가는 과정에서 습득하는 법이에요.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고. 다음 이 상황에서 다시 아까는 이상했었으니까 인라인 블럭 줄게요. 변화가 있나요? 없죠? 자, 블럭 줄게요. 변화가 있나요? 없죠? 그럼 둘이 똑같네요? 아무거나 쓰면 되겠네? 실제로 지금 상황대로라면 아무거나 써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걸 한번 볼게요. div가 아까처럼 패딩으로 커진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너비가 이제 한 150픽셀 정도가 돼가지고 커졌대요. 그리고 여기를 인라인 블럭으로 줬대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A가 div를 못 채우죠. 그러면은 보도 없이 본다고 했을 때 비슷해 보이지만 뭔가 여백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실제로 그런 여백이 이만큼까지는 없었는데 그러면 이거 뭔가 잘못됐어. 블록 해볼까? 됐다. 블록은 왜 돼요? 너비 최대화니까. 부모가 너비를 내가 채우지 못한 영역에 너비가 있으면 부모가 그 너비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부모를 따라갈 수 있잖아요. 왜냐? 블록은 최대화니까. 부모를 뛰어 넘어가진 않아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한계만큼 나는 커질 거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블록을 쓰는 게 유리하다. 왜냐? 사이즈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 됐죠? 자, 근데 보세요. 진짜 끝났어요? 우리가 배운 개념 아직 하나 남았어요. 호버를 할 때 지금 있는 위치보다 앞으로 당겼는데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면, 문제가 없다면 앞에 있는 게 유리하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문제 없죠 지금. 그럼 div까지 괜찮네? 섹션 가볼까? 이건 문제가 좀 있네? 그럼 div까지. 이게 완성이죠.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크게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앞에 있는 게 유리하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지금 여기다 주나 여기다 주나 똑같은 이유는 div의 영역 크기가 A 영역 크기랑 일치하니까예요. 만약 일치하지 않았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겠죠. 실제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1차 메뉴 아이템을 만들면 돼요. 지금 처음에 이제 접근하는 방식부터 제대로 구조를 좀 파악하고 들어가는 방식까지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해봤는데, 어쨌든 최종 결과는 이쪽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초반에 보니까 이런 실수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깔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이템은 4개인데 색깔이 입혀져 있으니까 이거 div로 4개 써놓고 이렇게 4개 쭉 박아놓고 얘네들한테 그 배경색 줘야지 하고 처음에 주면 잘 돼요. 만들어졌겠죠. 인라인 블록으로 바꾸는 순간 여기 공백 생기겠죠. 지금 이것처럼. 그럼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섹션한테 배경색을 주는 게 맞습니다. 섹션은 div를 감싸고 있는 영역이니까 이 여백이 실제로 존재는 하지만 이 여백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큰 영역의 배경색을 가지고 가리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나가다가 이상하네? 그럼 파악하면서 수정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던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여백 없애야지, 이걸 시도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없어는 지죠. 이건 근데 올바른 해결법이 아니죠. 우리 코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최종적인 구조는 노멀라이즈를 제외하고 메뉴 박스를 가지고 정렬, 그 안에서 색깔 입혀, 최소화시켜, 왼쪽 오른쪽 사이드에 여백 좀 줘, 둥글게 깎아, 위에서 떨어뜨려, 그 안쪽에서 이거 한 줄 혼자 쓰면 안 되니까 글자로 바꿔, 그 다음 안쪽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메뉴 아이템 텍스트의 크기를 진짜 늘려. 그럼 부모가 어차피 커져. 그리고 나서 호버까지 끝.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개념들은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것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고, 1차 메뉴는 이렇게 완성시키면 됩니다. 자, 지금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2분 이상 걸릴 이유가 딱히 없다. 내가 타이핑이 느린 게 아니라면, 사실 저도 타이핑이 그렇게 빠르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 2분이 걸릴 이유가 없어요, 얘는. 생각하면서 해도 그래요. 근데 생각할 필요도 없는 애기 때문에 그냥 쭈쭈쭈쭉 하고서 뚝딱 하고 나올 수 있는 친구예요. 당장 2분을 목표로 잡으란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5분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
아직 이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막 10분 이상, 뭐 15분, 20분씩 걸린다. 그러면 연습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복 숙달을 해야 돼요. 자, 다음 문제를 좀 볼게요. 모든 엘리먼트의 태그를 div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거랑 지금 똑같은 상태니까 제 거 가지고서 진행하겠습니다. 뭐 별 다를 게 없죠? 비슷합니다. 크게 다를 거 없어요.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태그들을 다 div로 바꿔라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그랬더니 지금 당장 스타일이 안 먹고 있어요. 그리고 div로 바꾸면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div한테 href 걸어놨다고 그리고 포인터 올려놨다고 링크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이 코드의 스타일이 적용이 다 풀린 이유. 뭐, 그렇죠. 이제 찾아갈 배우가 없어졌으니까 제대로 찾아갈 수가 없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를? 누구 이름을? 얘네 이름을? 그냥 div로? 바꿔볼까요 다? 다 div 됐으니까 이렇게 바꾸란 얘기죠? 됐나요? 뭔가 이상하죠? 이거 왜 이럴까요? 자, 지금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div, 텍스트 얼라인 센터. 얘는 모두 다 div이기 때문에 모든 배우 찾아가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 줬겠네요. 근데 어차피 가운데 정렬은 필요한 상황이었고 모두한테 찾아갔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어요. 패스. 다음 거. div의 자식으로 있는 div. 배경색 들어갔고 인라인 블럭이고 패딩 있고 보더 레디우스 있고 마진 탑 있어요. 자, div의 자식으로 있는 div. 이 친구가 선택이 됐겠죠, 처음에. 일을 잘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의 자식으로 있는 div. 얘네들한테도 그 일을 해야 되네요. 똑같은 일을 또 하네요. 그쵸? 이 구조는 여기도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 자식으로 있는 얘한테도 똑같은 일을 또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마진탑이 이상하게 먹은 거예요, 지금. 있으면 안 되는 곳에 마진탑이 들어간 거고, 심지어 지금 얘 안 바꿨구나. 얘도 바꿔주고. 아, 여기도 안 바꿨네. 자, 호버를 했을 때 얘한테도 레디우스가 들어갔어요. 왜? 이 안쪽 구조도 결국에 div의 자식으로 있는 div니까 레디우스 들어가야죠. 얘는 일을 참 열심히 했어요. 문제가 없죠. 근데 이렇게 이상해진다. 그럼 이거는 말이 안 되겠네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써야 될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문제가 생긴 이유는 얘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서잖아요. 그럼 얘만 찾아갈 수 있게끔 콕 집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콕콕 집을 수 있는 방식 nth child도 있고요. 클래스, id 이런 것들이 있겠죠. nth child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편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사용하지 않을 거고 클래스 가지고 할 겁니다. id 가지고 해도 되겠지만 보통 클래스 가지고 많이 하기 때문에 클래스 구현할 거예요. 저는 여기 옆에 쓰여있는 이 친구들을 그냥 영어로 옮기겠습니다. 메뉴, 박스. 일단 얘는 메뉴니까 메뉴. 얘는 메뉴 아이템이니까 아이템. 그리고 얘는 메뉴 아이템 텍스트죠?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클래스는 이제 똑같은 클래스가 부여돼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헷갈리겠지만 잘 체크해서 하나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를 수 있는 별명이 늘어났죠? 이걸로 적용을 좀 시켜볼게요. 메뉴 박스. 이 친구를 얘 대신에 네, 점 찍어야 되죠? 그리고 메뉴. 그냥 치는 게 빠르겠다. 나 여기는 메뉴 아이템 텍스트. 메뉴 아이템. 그리고 여기는 메뉴 아이템 텍스트까지겠죠?
밑에도 마찬가지. 대신에 여기에 호버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랬더니 아주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됐죠. 포인터를 유지하고 싶으면 아까 보여드렸던 커서 포인터 넣으면 되는 거고, 이제 문제가 없죠. 클래스를 가지고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지저분하죠.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클래스는 이렇게까지 많이 쓸 필요가 딱히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은 각 메뉴 박스, 메뉴 아이템 텍스트한테 모든 클래스를 다 넣었는데, 사실 이게 바로 다음 문제예요. 그냥 이어서 가는 겁니다. 얘네들은 클래스가 없어도 돼요. 자, 메뉴 박스 그 밑에 div 그리고 div에 div div에 div에 div 이거 문제 없죠? 아까는 div에 div 여기 자리에서 지금 중복으로 막 적용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얘는 이제 왜 문제가 없어요? 메뉴 박스의 자식으로 있는 div는 얘 하나밖에 없어요. div의 div는 이렇게 관계가 쭉 이어져 내려가겠지만 메뉴 박스를 기준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이젠 진짜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클래스를 다 부여할 필요 없이 이렇게 최상위 그 태그한테만 하나만 부여해도 타고 들어가는 거 문제 없다. 똑같은 태그가 쓰였지만 문제가 전혀 없다. 이게 바로 그 다음 문제였던 얘입니다. 최상위 엘리먼트의 클래스 속성 제외하고 나머지를 전부 지워라 라고 하는 게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는 거였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반복 숙달만 하시면은 사실 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영역에서부터 작은 영역으로 파고 들어갈 거다, 점점 깊어질 거다 라고 했더니 지금 제가 짠 CSS 코드가 어때요? 선택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 있어요. 선택자는 실제로 짧은 것부터 점점 길어지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쌓아야 되는 구조다. 이래야 가독성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 안에 물론 우선순위나 뭐 후손, 자식 이런 게 섞여버리면 이 안에서도 그 나름대로의 순서가 필요한 건 맞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통 선택자는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밑으로 갈수록.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CSS 파일 같은 거 보면은 이걸 하나 찾아볼까요? 여기였나? CDN. CSS 파일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거 실제로 존재하는 파일이고요. 그냥 제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열었을 뿐이에요. 엄청 깁니다. 엄청나죠? 여기에는 이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형태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 끊어져 있어서 그냥 이렇게 쭉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게 섞여 있지만 근데 얘는 라이브러리라 조금 애매하군요. 어쨌든 CSS 파일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도 이런 걸 뭐 비슷하게 만들기도 할 거고 나중에 이렇게 거창하게는 안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밑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여기도 쓰여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여기다 꽂는다의 느낌이에요. 우리가 자바 변수 다루는 건 해봤으니까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제가 뭐 실물을 병행하고 있을 때는 간단하게 일부라도 이렇게 캡처를 따서 보여드리거나 하면 좋은데 현재는 실물을 병행하고 있지 않아서 보여드릴 수 있는 코드가 없네요. 그게 좀 아쉽네요. 실무에서 적용되어 있는 CSS들 보면은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어쨌든 우리 1차 메뉴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었고, 제가 추가적으로 문제를 열 건데 쉬는 시간 가졌다가 쉬는 시간 끝나고 문제를 열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거 간단하게 같이 해보고 다른 내용, 개념은 아니고 하나 이제 알려드릴 게 있어서 이거 하고 오늘 수업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죠. 일단 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